리플을 보유하시는 분들과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리플 투자를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한때 4,500원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95%까지 하락을 하며 100원대를 찍었던 리플입니다. 지금 안 팔고 버티다가 고점에 물려서 다시 4년간 마이너스 95%의 손해 속에서 리또속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 반 두려움 반인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불장이 오면 누구나 굉장히 큰 돈을 벌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불장에서 돈을 벌어서 나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리플의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투자해서 알면 3,000만원 수익, 모르면 4년간 마이너스 95%의 손해 속에서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돈 되는 정보들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직으로 상승하는 남자 수직남입니다. 리플이 솔라나와 테더를 제치고 단숨에 시총 3위까지 올랐습니다. 많은 가격 상승이 있었던 리플에 대해 향후 SEC와 ETF 그리고 RLUSD 관련된 여러 호재들에 많은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리플은 주로 대형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설계된 프로젝트입니다. 레플렛이라는 독자적인 금융망을 구축해 국가를 넘나들며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실시간 송금과 정산을 지원합니다. 50년 이상 된 금융망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ISO 20022를 구현할 수 있는 금융기술을 실현한 리플입니다. 기업들은 국가 간 거래를 할 때 소요되는 막대한 수수료와 소요 시간에 많은 불편함과 금전적 손해가 있습니다. ISO 20022는 이미 오래전에 나온 개념이지만 기술적으로는 구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리플에서 블록체인을 통한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송금과 정산을 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리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텔라 루멘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스텔라 루멘은 리플 창업 멤버인 전 CTO 제드 맥케일럽이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리플과는 다르게 스텔라 루멘은 금융 소외 계층을 포함한 일반 대중과 신흥 국가를 대상으로 설계된 프로젝트입니다. 금융 포용성에 중심을 두고 전 세계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송금 및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지만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와 같은 지역 난민들은 금융 시스템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열심히 일해 번 돈을 본국의 가족들에게 송금하기 위해서는 스위프트망을 이용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수수료와 시간이 소요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들이 몇 초 만에 가족들에게 돈을 송금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스텔라 루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플의 경우 리플랩스 중앙화된 회사가 XRP의 초기 발행량과 유통량을 관리하며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스텔라 루멘은 스텔라 비영리 조직이 생태계 확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중앙화된 구조인 반면 스텔라 루멘은 비교적 탈중앙화된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금융기관 간의 연결성을 강조하며 리플렛과 XRP 레저를 통해 실시간 결제와 유동성을 제공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들도 마찬가지로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에 기존 스위프트망에 막대한 수수료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불편함을 단번에 해결하는 것이 리플사의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리플은 주로 은행과 금융기관, 그리고 여러 기업들과의 협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SEC가 갑자기 리플을 겨냥해서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SEC는 리플의 XRP가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증권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리플의 가격은 급락을 하면서 2020년, 2021년 사이클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2023년 7월에 나온 법원의 판결은 다소 애매하였습니다.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건 증권이 아니지만 기관에게 판매하는 것은 증권이라는 SEC 소송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SEC가 리플에게 소송한 벌금 20억 달러 중 판사는 1억 2,500만 달러만 인정을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상화폐에는 다소 좋은 소식이었지만 리플에게는 불리한 결과였습니다. 일반인에게 판매한 것이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통해서 크립토 전반에 있는 암호화폐가 증권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리플 자체는 중앙화된 금융거래 프로젝트로 기관에게 판매한 것은 증권이다라는 판결은 악재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부터 리플에게 새로운 활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당선 공약으로 SEC 의장 게리 겐슬러를 향해 You are fired를 외치며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입니다. 이후 SEC 의장 게리 겐슬러가 사임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차기 의장으로 친암호화폐적인 스탠스를 갖춘 폴 애킨스가 지목되면서 리플의 족쇄가 풀리면서 큰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향후 SEC와 관련된 리플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게리 겐슬러 사임 예정과 폴 애킨스의 취임만으로도 리플에는 큰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증권법 위반 이슈에서 벗어나 리플이 실제 프로젝트를 제대로 진행하게 된다면 향후 XRP 가격에 더욱 긍정적인 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리플이 진짜 날개를 달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규제 기관이 SEC에서 CFTC로 대체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EC는 탄생 배경 자체가 개인 투자자를 위한 규제 기관인 반면 CFTC는 기관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미국 파생상품 시장을 감독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솔라나 ETF에 이어 리플의 ETF까지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리플 ETF의 호재로 큰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ETF가 승인되기 위한 마지막 절차로 19B-4단계와 S1 승인이 필요한데 현재 리플은 마지막 단계인 S1 단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봤을 때 리플 ETF의 승인은 거의 확정적이라는 것이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ETF가 중요한 이유는 미국 주식시장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유입 경로가 열린다는 점에서 큰 호재입니다. 비트코인 ETF의 경우 승인 전 큰 가격 상승이 있었지만 상승 직후에는 호재 소멸로 단기적인 하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직접적인 기관의 돈들이 들어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에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리플 ETF의 승인으로 단기적인 가격 조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실제로 기관의 자금이 들어오는 경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리플 가격의 안정성을 유지시키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테더사의 스테이블 코인 성공은 블랙록 등 전통 금융회사들이 크립토 시장으로 뛰어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USDT 발행만으로 블랙록의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전통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돈냄새를 맡은 블랙록은 USDC 및 온도를 필두로 크립토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리플도 마찬가지로 RLUSD 발행에 박차를 가하면서 사업 확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사업 구조상 스테이블 코인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실제로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리플렛을 통해 금융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 변동이 심한 XRP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RLUSD 발행을 통해 실제로 리플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리플의 역사와 여러 호재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리플의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플이 준비하던 CBDC 발행은 트럼프 정부의 CBDC 철폐와는 조금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미국이 스위프트 기반 달러 종주국으로 그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러시아 전쟁 때 러시아의 스위프트망을 차단해 경제적 고립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스위프트망을 완전히 대체할 금융 CBDC가 구축되고 미국이 완전히 그 생태계를 컨트롤하기 전까지는 CBDC 리플 프로젝트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리플 CBDC를 통한 스위프트 대체 호재는 계속해서 리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계 두 번째,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비롯한 크립토 생태계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반면 리플은 사실 크립토 자체적인 생태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리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송금이라는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등 여러 레이어 1 코인들이 크립토 디파이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반면 리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송금이라는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플 가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리플은 분명히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2020년도를 기준으로는
해당 캡까지 진입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17년 모델에 무게를 두고 있긴 합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는 아직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리플에 대한 전략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입니다. 현재 구간은 2020년을 기준으로는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통해 일부 물량을 수익 실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리플의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신경 쓰지 않고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리플의 가격 상승 캡을 모두 먹겠다는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갖고 계신 분들은 2017년 가격 상승 이후 2020년도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불장 사이클의 마지막까지 홀딩하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 투자 전략은 제가 구사하려는 베스트 전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2017년 모델을 추종하고 있긴 하지만 2016년도와 2020년도 사이클상 2020년도의 가격 캡까지는 올라온 상태입니다. 저는 일부 물량은 수익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가격 캡까지 도달했을 때 투자 원금은 모두 수익 실현할 계획입니다. 아직 진짜 코인 불장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리플에도 장기적인 호재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플을 이번 불장의 끝까지 안정적으로 들고 가기 위해서 제가 편한 투자를 진행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수익 실현과 원금 회수를 통해서 일부를 정리한 다음 2025년도 불장에서 나머지 포트폴리오를 불장의 마지막까지 들고 갈 계획입니다. 밥 먹는 돈, 커피 사 먹는 돈 열심히 아껴서 코인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순풍이 불면서 많은 수익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장이 더 좋아질 것이고 진짜 불장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이악 물고 열심히 모았던 코인 일부를 팔아서 학자금 대출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3천만 원이 넘는 학자금이 있었는데 이번에 모두 정리했습니다. 이제 제 다음 목표인 서울 아파트 사기를 향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제가 더 많은 공부와 자료를 보다 보니 인사이트가 넓어져서 시작하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실수록 제가 더 많이 공부하다 보니 이렇게 좋은 시너지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돈 되는 여러 방법들을 공유하겠습니다.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코인 시장에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코인 시황을 체크하는데 아주 효율적인 툴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트레이딩 뷰에서 가져온 비트코인 가격과 DXY 그리고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도미넌스가 50%라는 건 코인 전체 시총 중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합니다. 그만큼 코인 시장은 비트코인의 움직임의 방향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도미넌스는 비트코인 강세장과 알트코인 강세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DXY는 달러 자산에 대한 지표입니다. 직접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100K의 위치에 있습니다. 개인적인 뷰로 진짜 비트코인 불장은 비트코인이 100K를 뚫고 올라가면서부터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135K까지 1차 상승 릴레이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도미넌스 차트를 보시면 주요 저항 지지를 완전히 뚫고 도미넌스가 무너지면서 알트코인 강세장으로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금 비트코인 강세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일부 알트코인에만 돈이 쏠린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DXY의 경우 트럼프 당선 후 완전한 고점을 형성 후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직 DXY가 완전한 저점 지대를 형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코인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좋은 현상입니다. DXY가 더 내려오면서 코인 시장의 더 큰 불장이 시작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세가 혼돈의 카오스가 되면서 업비트와 빗썸이 접속조차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기회를 포착해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국내 거래소 접속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저는 글로벌 가격 확인을 위해서 바이낸스와 OKX 거래소에 먼저 접속했습니다. 비트코인에는 큰 가격 하락은 없었으며 알트코인들의 일부 하락이 있었지만 크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업비트에 접속이 된 순간
저는 기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이낸스에 비해 업비트 코인들의 가격이 엄청 낮게 형성되어 있는, 즉 마이너스 김프가 마이너스 7%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업비트 가격이 바이낸스 가격을 맞춰 다시 상승하겠구나 빠르게 판단해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코인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도지코인을 필두로 이더 솔라나 계열 민코인이 먼저 시작을 했고, 비트코인이 움직였으며 다음으로 SEC 후제로 리플과 스텔라 루멘이 움직였으며, 에이다, 스텔라 루멘, 샌드박스와 같은 올드코인이 움직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메이저 레이어 1 코인들의 힘이 실릴 차례가 아닌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코인들이 들어가 있나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많이 내려오면서 알트코인들의 순풍이 불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이나 코인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좋은 자료 찾아서 영상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인 시장은 돈이 움직이는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이런 시장의 분위기를 민첩하게 읽고 기회를 포착해야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돈 되는 정보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누르세요. 바이낸스 사용법은 아래 더보기 영상 참고해 주세요. 여기까지 수직으로 상승하는 남자 수직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